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읽어야 할 롱꿈이.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쓸만해요. 이 비트 부피 측정 게이지를 샀어요. 이름이 겐웨이인가? 간웨이 중국산이고, 크기는 뭐 손바닥만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톱날 높이를 재려면 톱날을 어떤 위치에 놓고 케카키 게이지를 사용하거나, 지금 케카키 게이지로 쟀을 때 34mm, 아니면 줄자로 가장 높은 위치를 눈대중으로 재거나, 아니면 기역자 철자를 이용해서 톱날의 위치를 가장 높은 곳이 수직인 된 부분에 오게 한 다음에 측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놓고, 가장 높은 톱날이 여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얹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잠그고 확인을 하면 치수를 조금 더 깔끔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치수를 확인한 눈금이 여기 부분인데, 여기 부분의 아래쪽을 상상을 해서 34mm라고 하면 40mm에서 6개 칸이 빠져 있으니까 34mm겠거니 라고 대충 유추를 해서 치수를 확인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톱날의 높이를 잴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가장 구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제 라우터에서 높이를 재야 할 때 이제 객각기 게이지 같은 경우는 쟀을 때 11mm 높이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베리타스 직각자로 쟀을 때도 11mm로 확인은 가능해요. 그리고 일본산인데 이름 모르겠네. 이 직각자로 쟀을 때도 11mm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줄자로는 이런 경우는 재기가 힘들어요. 이제 제 거는 비어 있어서. 이제 간웨이로 쟀을 경우에는 편하게 그냥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내리면 11mm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 20mm에서부터 몇 칸이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자기가 유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투명일 경우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읽기가 쉽지 않을까. 결국에 이제 위쪽에서 내렸을 때 높이를 재는 거는 약간 그 부분은 불편하다. 정확한 치수를 보기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베어링까지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서부터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놓은 상태에서 베어링 아래쪽에다 대고 높이를 잰다고 치면 이 부분은 훌륭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치수의 이쪽 방향을 읽어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0.98 정도 0.98 cm니까 98mm. 근데 이걸로는 거의 측정이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는 날물과의 사이가 멀기 때문에 이거는 또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줄자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나무를 이 부분을 홈파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나무의 날물의 높이를 이렇게 이 비트 날의 높이를 확인을 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끝이 사선이 져 있어서 확인이 쉽지 않아요. 14.7이라고 해야 되나? 14.7 이걸로 보면 14.15가 좀 안 된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14.7 예. 그렇죠? 이걸로도 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객각기 게이지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수직인지가 중요한 거고 객각기 게이지가 14.2가 나와버리네. 7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양쪽에 대고 딱 되면 14.5네요. 줄자로는 재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걸로는 놓고 탁 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잠가주고 치수를 확인하면 14.5라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가 가려져 있어서 정확히 이게 0.5mm인지 0.4mm인지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높이를 잴 때는 아래쪽에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노브를 잠가주면 이제 아래쪽 높이인 9.8 9.86 9.87 정도의 높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재봤을 때는 문제는 날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거를 83 느낌으로 육안으로는 확인이 돼요. 그래서 육안으로 치수를 잴 때보다는
이 부분이 된 다음에 잠근 상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9.87에 가깝죠. 지금 9.87에 가까운데 다른 직각자로는 9.8 잘 모르겠네. 9.85 3 날물이 사선이 져 있어서 각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얘가 조금 더 확인하기는 좋다. 근데 아무래도 눈금을 읽기가 눈금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뭐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유용성 측면에서는 구매할 만하다. 쓸만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가장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날물을 교체를 해주고 날물을 교체를 날물을 비트날을 교체를 해볼게요. 이번에 교체하는 건 이렇게 이제 날이 나무의 중간 부분을 지나가야 할 때 이런 식으로 중간을 지나가야 해요. 중간을 이렇게 판다고 쳐요. 판다고 치면 이 날이 조기대에서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 떨어진 위치 얼마만큼 조기대하고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직각자들하고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날물의 높이를 맞춰주고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8mm 깊이까지 파야겠다면 이 게이지를 8mm까지 맞춰준 상태에서 여기다 올려놓고 이거를 좋아요. 8mm라고 8mm 부분까지 높인 다음에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2중 5cm 떨어진 부분부터 이 홍가공을 하고 싶다 끝단이 했을 때 이렇게 넣어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5cm 이 끝 부분이 여기를 치는 5cm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자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cm 남대로 오세요 해야 되는데 빵꾸가 뚫려있네. 빵꾸가 뚫려있으니까 직각자로 5cm 하세요. 근데 5cm 부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슬라이딩이 없어서 아직 루터 테이블이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조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안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5cm를 에다가 맞춰 놓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씩 움직여주면 회전하는 비트에서 5cm 떨어진 부분에
아래 끝단을 딱 위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한번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해요. 정말 5cm 떨어진 부분부터 작동을 할까요? 한번 봅시다. 오! 살짝 눌러서 잠가주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 안쪽 끝날이 5cm에 위치하는 부분에 맞게 가공이 가능하도록 높이 측정 게이지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